안녕하십니까, 보도캘리포니아입니다. 오늘은 보도킹 부동산 소장님 이성기 소장님과 함께 지금 청주 익산 임장을 하러 갑니다. 지난번에 팬이님께서 함께 동영상을 찍으셨는데요,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집요하게 소장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더킹 이성기라고 합니다. 우리 팬이님 영상에서도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아이디도 이제 초심을 쓰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무래도 복지국제화 투자를 하시던 우리 소장님께서 이제 또 부자사관학교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신 게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좀 더 방송에서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지금 얼굴 안 나오니까요,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가 전북 익산에 임장하러 가잖아요. 네. 이것도 어쨌든 갭 투자 개념으로 해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을 늘리는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예. 투자는 다양한데 저 같은 경우도 모르고 투자했던 게 12년도에 두 채를 그냥 1000 갭으로 두 채를 사고 네.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그걸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지금처럼 네. 이렇게 분석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았고, 네. 먼저 부동산에 경매랑 투자했던 멘토가 있어서 네. 이분 따라하면 나름 성공하겠구나 싶어서 저는 이 사람을 믿고 투자한 사람이라서 네. 선 투자 후 공부를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 2년 뒤에 전세가 각각 2천만 원씩 그런 플로우 개념으로 현금을 받은 거예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한 4천 정도 들어온 돈을 제가 실수했던 게 뭐냐면 네. 지금 개인차 쓰고 있는 그랜저를 산 거지, 차를. 저는 부동산을 잘 모르겠고 그때는 네. 이래도 돈이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네. 차를 사고 이제 지금이었으면 그 4천을 가지고 현금을 좀 빼놓고 투자를 한다거나 재투자를 그랬을 텐데, 했겠죠. 네. 자동차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라고 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면은 저 자산에 투자를 했을 텐데 네. 차를 산 거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고요. 네. 오늘은 그 당시에 저도 나름 경매 강의나 아니면 투자하는 분들 만나러 거의 14년도 말부터 15년도에 강남이나 교대 쪽으로 많이 수업을 들으러 갔었습니다. 그때 예. 만났던 분들도 많이 계셨고, 이제 그 당시에는 갭투를 제가 하다가 갑자기 큰 토지로 넘어가면서 네. 이제 그 갭투를 많이 이렇게 경험을 쌓지는 못했지만 네. 이제 굵직한 토지로 돌아서면서 이제 부동산에 이제 이런 소액 투자를 안 하게 됐죠. 저 같은 경우는 네. 토지 투자하면서 돈도 벌어보기도 하고 까먹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지금의 이제 홍택의 고도까지 오게 됐는데, 네. 그냥 제가 요즘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에 2시간 독서를 하는데 마침 그 팬님 강의도 소액 자본으로 투자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네. 전에 알고 있었지만 제가 그렇게 실행을 많이 옮기지는 않았었고, 네. 일단 책에서 읽는 거랑 제가 바로 지금 삶에 적용시키고자 아니면 네. 투자에 적용하려고 이렇게 바로 오늘 캘님과 함께 임장을 가게 됐고요. 낮은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영종도에도 땅이 있으시고, 네. 지금 고덕에도 토지도 한 2필지 갖고 계시고, 그 상가도 올리셔가지고 지금 이제 매매하시려고 내놓으셨잖아요. 네, 상가주택. 네. 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도 이제 여러 채 지금 고덕에 보유하고 계시고, 진짜 고덕 킹이시네요. 고덕에 다 쏟았습니다. 네, 모든 걸 써두셨는데, 지금 그러면은 개인으로 하면은 이제 종부세 회피 구간은 얼마 남지 않았겠네요. 이제 부가합산 12억인데 네네네.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만 하더라 해도 일단 공투에서 공동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개인까지는 넘어지지 않는 선까지 했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법인을 만들어서 다 네. 법인으로 취득을 한 거고. 법인도 있으시구나 이미. 네네네. 법인도 제가 직접 법인 강의를 들어서 한 건 아니고 옆에서 하셨던 분들이 있어서 그냥 따라하게 한 거예요. 사실 깊숙이 막 배우지는 않았고, 네. 단지 법인과 개인에서 법인이 유리한 거 정도만 알고 있어서 네. 디테일하게 알려면 또 법인 잘하시는 분들한테 강의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못 받았다. 잘못 맞는데? 왜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잘못 빠지는 줄 알고 지금. 네. 항상 이쪽 가다 보면 저기 청솔 아파트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대단지인데 과연 이쪽 사람들은 여기 유구 가던 길이구나. 왼쪽 방향입니다. 공주 네. YC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네요. 항상 지나가면서 여기 청솔 아파트는 네. 어디로 출퇴근을 하는 걸까? 저희 사람들은 어디 가서 돈 벌까?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저희가 하다가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법인을 이제 다른 이제 하시는 분들하고 네네네. 설립을 이제 하는 걸 그냥 본인이 잘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전문가들 옆에 있으시면서 같이 하자라고 하셔가지고 했다까지는 들었는데, 그러면 일단 인맥 관리에 그동안에 아주 좀 이렇게 많은 뭐랄까 네, 인맥 에너지를 관리는 저는 쏟으셨겠어요. 괜찮습니다. 평택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여기서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도 네. 만나러 다니고 이제 제가 나름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많이 몰라, 지금 최근에는 뭐 바뀐 것도 많고 공부가 부족하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제 머릿속에 넣으면 되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고, 네. 일단은 저도 계속 부동산 플러스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네. 결국은 갑자기 생각났네. 세계 그 맥도날드 했던 사람이 자기가 맥도날드 하는 그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할아버지 예. 결국은 부동산 사업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늘 부분 쪽에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은 큰 현금 흐름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 입지가 좋은, 가장 입지가 좋은 뭐 그렇죠. 서울 강남이라든가 다 보면 삼성부터 현대부터 다 좋은 입지에 네. 사업장을 세우고 건물을 올리잖아요. 네. 그 개념으로 저도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뭐 그러면 트럼프가 되시겠다는 거네요. 트럼프까지는 아니고요. 제 꿈은 트럼프거든요. 네. 그렇구나. 어찌됐건 지금 저희 익산에 가서 또 좋은 네. 물건이 있으면 또 사실 의향도 있으신 거네요. 그럼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풀피, 네네. 이제 그러니까 소액 투자 500만 원 미만이 기준이고요. 네. 그리고 10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진짜 좋다 네네. 싶을 때만 1000만 원까지 드리고, 웬만하면 500만 원 이하, 그리고 무갭이라고 해도 뭐그 취득세나 국비 정도 줄 수 있는 수준. 네. 거꾸로 이제 풀피를 맞출 때 그때는 이제 소장님들한테 아니 복비는 드려야 되니까 네. 돈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웬만하도 잘 도와주시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소장님들이 투자에 관련된 전무한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 궁금한 거는, 기존에는 이제 그래도 부동산 소장님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셨었는데 평균적인 이제 부동산 소장님들의 생각들이 투자에 좀 어느 정도 수준인가 궁금한데요. 이것도 저도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 하면서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조편성에서 임장 가고 많이 아니었지만 그 다니면서 처음에 이제 부동산 소장님들과 친해지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10군데 돌아다녀 보면 네, 이 투자의 개념에 아시는 분들이 한 70% 정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뭐 퍼센트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중개 정말 잘하시는 분이 계시기도 하고, 네, 간혹 투자 토지랑 뭐 아파트 분양권 투자하시는 소장님도 계셨고, 네. 그런 분들한테는 충분히 저 처음에 완전 왕초보일 때는 그런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저한테는 좀 신기한 경험이고 많이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었고,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뭐 천안에 있는 신불당 분양권으로 거래 많이 하셨던 분들이 네. 몇백 건을 이렇게 했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보다 집 하나 두 채 사신 분이 네. 결론은 그분은 그러니까 돈 번 거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아파트를 그때 뭐 하나 사시고 나름대로 분양권 세팅하셨던 분들이 그냥 저번 그쵸. 소득 면에서는 훨씬 더 기회비용이 많은 받쳐내 수익률을 많이 올리셨죠.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저는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투자의 비법을 알려드려도 소장님들은 관심이 없어요. 잘 안 합니다. 네. 아,
그래서 왜 관심이 없으실까 하는데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 그분들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시더라고요, 부동산이. 네. 그래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등기 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초고수일 수도 있으나 투자에 대해서는 정말 좀 생각이 결이 다르다라는 점들을 많이 깨달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소장님이 지금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같이 함께 나가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투자하다가 이제 부동산을 오픈한 거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다르고 만약에 저도 만약에 중개로 해서 하다가 투자하려고 했었으면 또 이렇게 막 가감히 움직이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이제 소장님으로서 이제 중개를 하실 때 이거 정말 팔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투자적 관점에서 네. 이거 왜 팔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팔지 말라고 설득을 하죠. 아, 그렇게 하셨었어요? 네. 아니, 팔아야지만 종계 수수료가 그렇죠. 나오는 거잖아요. 팔지 마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19년도에 제가 처음 오픈했을 때는 네. 그냥 투자 마인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은 물론 이제 매수자한테는 거의 장점을 위주로 더 많이 얘기하는 거고 네. 매도자한테는 약간의 단점을 좀 더 부각시키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일단은 매도자들한테는 절대 팔지 말라고 해서 뭐 고맙다는 인사 정도는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와. 다른 전략으로 저가 중개 시장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나고 그게 바이럴 마케팅이 된 거죠, 저한테는. 근데 그게 사실 돈벌이에는 큰 도움이 안 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당장 그런데 네. 이 사람이 통해서 또 매수해 주신 분들이라든가 또 소개를 와가지고 어쨌든 거래는 또 이루어지니까 당장의 어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돈을 많이 그러니까 수입 자체가 순간적으로는 안 들어올 수 있겠으나 네.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똑같다고 가정하면 후자가 더 낫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맥에 정말 좋은 인맥을 사귀는 거에 큰 비중을 좀 들고 있으시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어찌됐건 고덕에 패닉 매도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살리셨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그래도 좀 이렇게 중개라든지 그 월세나 전세 같은 것들은 또 많이 손님들이 찾아오시고 하셨겠네요. 그렇죠. 예. 네. 분양권 그 시장 좋을 때는 중개로도 수입이 짭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지금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한 3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실장님들도 이제 월급을 다 챙겨 드리시는 거예요? 아니, 한 번만 기본급 주고요. 나머지는 비율제로. 다 그렇게 하시는구나. 네. 능력제로 이렇게 능력제로 가져가시더라고요. 하는 거죠. 네. 너무 목 좋은데 보니까 인테리어도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가슴 아프지만 이것도 네. 하나의 초석으로 삼고 네. 앞으로 더 뛰어나가라고 지금. 투자 마인드가 있으셔가지고 그런 거 크게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실제 그냥 1년 동안 임대료 낸 거 거의 5천이랑 인테리어 간판하면 5천 1억 날린 거잖아요, 사실. 거기 오픈만 안 했어도 그 돈 가지고 투자할 자금이 얼마입니까, 사실. 그쵸.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하나의 경험이죠. 돈맥 경화에 일조한 거죠. 사실. 돈맥 경화. 오픈을 안 했었으면 네. 그 전에 8억 앞에 있던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오히려 지출에 대한 부담금도 덜하고 네. 양쪽에 제 상가도 아닌데 임대료 비싸게 주어가면서 어떤 용기가 있었는지 그 당시에 작년 한 8월 9월 달에는 매도 시장이었거든요. 10월 달까지를. 네. 그러다 보니까 매매 건수도 좀 일어났었고 지금은 이런 매매들이 거의 전멸이다 보니까 네. 이제 임대 수입을 잡혀야 되는데 월세 그 400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사실. 네. 직원들은 이제 벌어가는 구조고 제가 지출만 계속 나가는 구조가 되어버리니 이 인테리어가 인테리어 비용을 많이 들어가지고 사무실 꾸며봤다는 거로만 만족하고 가감히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네, 또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을 영위하시려고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인테리어 진짜 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뭐 수학, 영어 공부는 그냥 좋은 직장 다니기 위해서 뭐 공부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실제 그러니까 금융 지식이 저도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
금융 지식에 대해서 아니면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이제 모르면 저도 독서를 통해서 배우고 네. 느리더라도 제가 어쨌든 습득을 하면 네. 그러니까 경험치만 좀 쌓여있는 상태에서는 좀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니 근데 고덕킹 부동산 소장님이 이제 부동산 이제 공인중개사를 이제 취득하시기 전에는 삼성에서 근무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전에 저희 투연파파님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렇죠. 이제 삼성에 취직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계시는 건데 네. 그 좀 삼성 시절의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아, 제가 뭐 고3 때 취업을 한 건데요. 99년도 12월 달에 수원 삼성 쪽 전자에 입사를 해서 네. 그러니까 남들 대학 그 친구들이나 뭐 좋은 대학교 간 친구들도 있고 일찌감치 그 취업의 문을 열으니까 좋았던 점은 일단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네. 나이 또래 대비 연봉이 세다 보니까 그 뭐 삶의 어떤 엄청 풍요롭지는 못했지만 뭐 친구들과 아니면 나중에 가족들과 여행 가고 뭐 해외여행도 가고 그런 비용 쓰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삼성이라는 게 직장 부서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네. 이게 뭐 3교대 근무도 있었고 뭐 주간 근무도 있었고 수원에 있을 때는 뭐 주간 근무를 하긴 했었는데 2교대도 했었고 네. 이게 일을 정말 많이 시킵니다 사실. 그럼 삼성 어떤 분야에 계셨던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원래 수원에 있을 때는 저기 그 고객 만족 그룹에서 그뭐 QC 쪽, 뭐 품질 관리 쪽 일을 했었고요. 네. 나중에 사업부가 안 좋아지면서 전배 갔던 거는 그 당시에 LCD 사업부인 저기 탕정 사업장으로 전배를 갔었습니다. 디스플레이. 네, 삼성 디스플레이죠. 그러면서 탕정으로 가신 다음에 이제 이제 천안이나 뭐 거기서- 고덕이나 뭐 당진이나 이런 쪽에 부동산 투자를 배우신 거네요. 맞습니다. 거기서 그럼 그 부동산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아까 옆에 형님을 만난다고 친하게 했는데 지내던 형이 맨날 끝나고 뭐 경매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매일 한 2-3시간밖에 안 자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같은 삼성 직원 네, 중에. 같은 부서였었는데 네, 네, 네. 그걸 한 2-3년 지켜보니 어쨌든 부동산에 그때 이제 저는 사람을 먼저 보다 보니까 부동산에 관심은 없었지만 이 형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 거는 지켜봤었던 거죠 사실. 네. 이제 그렇게 술 한잔 자리 먹으면서 이제 나도 그냥 투자해볼래 이게 시작된 거예요. 형님 따라서 네네. 강남을 가셨네요. 따라하게 한 거죠. 중요한 거는 실천을 했다는 거죠 사실. 네. 그러면서 이제 공인중개사도 이제 합격을 하셨어요. 투자 한참 토지 투자 많이 했을 때는 네. 금방 부자 될 줄 알았습니다 사실. 평택에 올 이유도 없었었고 네. 근데 그게 한번 이제 워낙 또 잘 하시는 분들이 옆에 계시다 보니까 저도 너무 많이 의존을 하게 됐었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자격증 있다고 돈 버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형들이 없던 게 자격증이다 보니 나중에 어차피 투자를 하러 다니고 물건을 사러 갈 때 만약에 부동산을 오픈을 해서 가져가면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자격증을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형님들하고 지금도 연락을 하세요? 연락은 하고 있고요. 이제 이번에 오랜만에 한 2달, 3달 안 봐서 이제 만나기로 해서 어제 카톡을 나눴네요. 서로 투자를 같이 함께 하시면서 지금 잠깐 서로가 다 각자 모두가 위치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동맥 경화가 다 같이 오신 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각자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각자 인생을 간 거지 그렇죠. 투자를 하면서 의가상하거나 그런 건 아니시네요. 맞습니다. 대단하세요. 근데 지금 말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공주를 왔네요. 그러네요. 여기 좀만 더 가면 유구읍이에요. 유구 IC. 예, 그 유구읍에 지난번에 팬이님하고 같이 갔다 왔었거든요. 네. 그 준파크 200 몇 세대 이제 하는 데를 가보려고 사기 직전까지 갔다가 최근에 평택의 조정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그 공주까지 풀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기를 딱 안 샀는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지금 보고 있어요. 안 샀던 곳은 다시 가보셔도 되잖아요. 지나가다 보이면 살짝 보고 가시게요. 네네. 지나가다 보시면 500만 원이면 내지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거기에요. 이제 계약금이 10%에서
500만 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대출 이자를 감당해주겠다 이 말인데 지금 요새 이제 악성 미분양이다 보니까 그 500만 원도 지금 400m 앞 내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럴 때가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잠깐 공주로 빠졌습니다. 잠깐 빠졌고요. 그래서 그 삼성에서 근무하시다가 곁에 계시던 형님이 그렇게 밤낮으로 이제 자기 개발과 투자에 올인하는 모습을 봤고 네. 그 형님의 그 열정에 이제 본인도 불타 올랐던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그분들이 안 갖고 계시는 공인중개사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하셨고 네. 학원을 다니셨나요? 네, 학원 다녔었습니다. 한 1, 2년 하셨던 거예요? 저 2년 했어요. 2년 동안. 네. 보통 다 1년 하고 1차 따고 2년 하고 2년 차에 2차를 따시더라고요. 네, 저도 부동산 투자를 이제 막 불붙으면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딱 하루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보다는 이렇게 임장 가거나 아니면 투자 관련 돈 버는 걸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가성비가 안 좋다라는 네. 판단이 들면서 이게 제 스스로 그냥 핑계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막 해봤어요. 좋은 물건이 나오면은 내가 가져야지 남한테 중개를 해준다는 게 말이 되나? 혼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아유 나는 안 되겠다 하고 그냥 투자로 더 가자 하고 이제 갔죠. 이제 그 투자를 이제 하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 1억 정도는 있어야지 되지 않냐, 네네. 뭐 5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만 시드머니가 있어야지만 되지 않냐 이런 말들이 되게 지배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럴 돈이 없었어요. 그럴 네. 돈이 없었고 그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뭐랄까 마음가짐도 안 되고 그리고 환경 자체가 애 키우니까 아시잖아요. 네. 돈이 엄청나게 나가지 않습니까? 돈을 모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이런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깨닫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지방에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러면 지방 투자를 당진만 갔다 오셨던 거예요? 다른 데는 혹시? 예전에는 그 당시에는 거의 당진이나 주로 가까운 쪽 뭐 천안, 평택은 그냥 오기만 했었고 네. 투자한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냥 가까운 지역으로만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하셨고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결혼은 2009년도에 했네요. 그러면 부동산에 하기 전이죠. 하기 전에 그냥 삼성맨으로서 이제 먹고 사는 일단 문제 하나도 그쵸. 없고 집 사고 차 사고 편안하게 처갓집에 인사하러 갈 때도 저 삼성 다닙니다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네임밸류가 있는 사위였는데 그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쪽 길로 간다고 했을 때 좀 많이 힘드셨겠어요? 일단 뭐 부모님한 어머니나 아니면 또 장인 장모한테 따로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저희 와이프한테도 거의 의논하지 않고 제가 혼자 독단으로 사실 결정을 했습니다. 퇴사하는 것도. 아 진짜요? 네. 그리고 부동산 투자할 때 물론 와이프나 남편하고는 한쪽에서 누가 투자를 하면 네. 같이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의외로 반대하는 게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거를 뚫고 나와야지 뭐 이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나중에 이게 결과로 보여주려면 네. 지금 돈이 없으니까 투자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네네. 돈이 처음부터 많았으면 이렇게 임장 가지도 않았고 네. 저는 다른 일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아니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와이프랑도 많이 싸워가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거 사실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그냥, 네. 어떻게 저기 가족분께서 다 용인을 해주셨네요. 우리 아내의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또 네. 어느 정도 지금까지 온 것 같긴 합니다. 아이고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남자는 잘생기고 봐야 됩니다. 네? 왜요? 잘생기니까 봐주죠. 아니에요. 그냥 노멀하게 생겼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애도 지금 셋이나 낳으셨다고. 대단하세요 진짜. 애국하셨어요 지금. 돈을 더 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동기부여가 되죠. 아이들한테 자산 하나씩은 물려주자. 그러려면 지금 40대 열심히 뛰어다녀서 나한테 캐시인 되게 돈이 네. 들어오는 구조를 꼭 만들고 싶다. 그게 네.
지금 기존에 했던 투자는 기존대로 하고 네. 지금 소액 자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시장을 읽으려면 정말 사람들 만나고 꾸준한 인장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사실. 네. 그렇게 해서 한 2개월, 3개월 정도만 해도 그럼 이제 똑같잖아요. 부동산 네.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인터넷 조사해서 어느 정도 그 아파트에 대한 지역 분석을 하고 네. 그다음 매물 같은 거 기본적으로 체크하고 전화 한 5군데, 10군데 돌리고 네. 인장 오늘은 제가 전화 돌리지는 않았지만 네. 어차피 같이 가시는 분이 뭐 계약이랑 잔금도 있으셨고 네. 또 함께하는 분들이랑 부동산 돌아다니는 것도 재미있고 네. 그렇게 하면서 사실 제가 지금 중개는 저희 믿을 수 있는 직원들이 있어서 네. 그분들한테 맡기고 거의 전문 투자자로 돌아서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와, 그거 진짜 대단하시다. 머리 잘 쓰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임장 많이 갈 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관련된 그게 없어가지고 제가 그 부동산 중개업을 해본 적은 아니어서 그 안에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능력제라고 하시니까 네네. 그래도 그런 능력제로 어떤 중개업을 하면서 계약을 하나씩 체결하시면은 네. 그래도 소장님이 도장을 찍으시니까 책임을 지시는 계약 날짜 거잖아요. 맞춰가지고 제가 움직이거나. 그러면 소장님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수수료만 받으시는 거고. 네. 아, 보통 그런 식으로 돌아가네요. 그렇죠.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의 뭐-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만약 월세 나가는 게 없다고 하면 임대료가 없다고 하면은 저 어쨌든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는 맞죠. 이 소장님은 절대로 이 플랫폼은 포기하시면 안 되겠구나. 약간은 제가 만약에 자리에 묶여 있어서 네. 계속 움직이고 뭐 전단지 붙이러 다니고 전화 작업 계속 돌려야 되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그 움직임의 자유로움이 없잖아요. 네. 자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임장도 못 가고 제가 일단은 어차피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같이 누려야 되는 거지. 네. 돈만 번다고 해서 진정한 제가 경제적 자유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네. 내가 언제든지 뭐 골프를 치고 싶다고 하면 골프 치러 가는 거고 사람들 만나라고 싶으면 시간을 언제든지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자기가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자꾸 책이랑 자꾸 연관을 시키냐면 제가 이제 이거를 경험을 먼저 나름 역행자기를 조금은 경험을 해봤잖아요. 지금 역행자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약간은 네. 그렇게 하면서 이 책에서 저 읽을 때마다 그냥 제가 지금 뭐 메모리에 다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냥 요거 중에 내가 이건 해야 될 거 그럼 하루에 2시간씩 독서하고 네. 글 쓰는 거 아직 지금 시간을 못 내고는 있지만 그것도 곧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뭐 하루에 한 번을 못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작은 거부터 시작을 해서 움직여야지 저한테 어떤 생기에도 도울 것 같고 네. 좀 나아가는 방향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뭐 구체적인 플랜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일단은 소액 자본으로 이렇게 뭐 전국 입사에 임장 가는 것처럼 네. 관련된 거를 뭐 다른 강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강의도 들어다니고 네. 그러면 또 다른 임장을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오늘 고킬리랑도 자주 가도 되고요. 아유, 저야 뭐 영광이죠. 이제 이런 물건이라는 거 좋은 물건은 다 잡을 수 없으니 네. 너무 고점에만 잡지 말자. 네. 이게 자꾸 바닥에 사야 되는 게 바닥 매수 가장 좋거든요. 네. 그러면 전세가나 이런 게 흔들리지 않아도 충분히 버틸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페니님이 말씀하셨을 때 네. 큰 갭 투자 뭐 5천에서 1억 투자로 갭 투자했던 분들이나 네. 그 역전세 나면은 자기가 돈을 또 끌어오는 게 여유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네. 그 돈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아파트가 10개나 20개 정도면은 충분히 관리가 되겠지만 네. 그런 것들이 100개, 200개라고 생각하시면 아유. 역전세 때문에 무너지는 분들도 봤었고 네. 그때 제가 2014년도 15년 당시에 그 아는 형님이 그 당시에 120 몇 개의 등기를 치셨는데 네. 엑셀 관리가 너무나 잘 돼 있으시고 네. 맨날 그 신발 떨어질 정도로 인장을 다니셨어요. 네. 그분도 하나의 저의 멘토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워낙 무식하다 보니까 아는 건 없고 그냥 네. 따라다녔습니다. 사실 그냥 4명이 만나서 어딘가 투자를 하거나 돌아다닐 때 네. 용어 자체에 대해서 다 생소했고 네.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다가 네. 같이 이렇게 다님으로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귀에 들리는 거야. 아 이게 이거였었구나라고. 그리고
며느리들한테 공부하고 보니까 그때 이렇게 해서 얘기했었구나라는 게 회상이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선은 아직 투자를 대해서 많이 두렵거나 하셨던 분들은 이게 일단 옆에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것도 복이니까 네. 잘 만나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 이것도 뭐 세번 임자 3개의 아파트든 뭐 오피스텔이든 등기를 쳐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한 70%는 다 안 하잖아요. 네. 중도 포기. 그렇죠. 그럼 그 다음부터 꾸준히 누가 오랫동안 살아남느냐의 싸움인데 이제 그러려면 확실히 이런 튼튼한 현금흐름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뭐 공매나 경매도 내가 집중적으로 많이 배워서 해보진 못했지만 일단 꼭 아파트나 이거 아니어도 네. 상가에 대해서 나한테 만약에 현금 흐름을 줄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네. 그런 것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기 자본을 최소화해서 투자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관심 돌려서 한 명이 하면 어렵지만 몇 명이서 같이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잠깐 정리 종합을 해보면요. 네네. 저는 일단은 왜 오셨을까, 부자사관학교를 왜 오셨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일단은 다른 세계에 계신 분이잖아요. 다른 세계는 아닌데 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저희가 투자자라고 하면 보통은 직장인들이 많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전업주부들이 이렇게 투자를 해볼까 하시는 많죠.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 소장님이 그것도 고독에서 어떻게 보면 피크를 찍었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오시게 된 거는 너무나도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저는.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서 돈맥경화가 왔었고 지금 돈맥경화가 오면서 지금 조금 힘들지만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뭔가 마인드셋을 하겠다. 근데 보시면은 얘기를 해보면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알고 계신데 여기 또 오셨다는 게 너무 진짜 경이로운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모든 방법을 다 알고 있고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또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시고 또 좋은 강의와 또 좋은 어떤 습관을 들이려고 하시는 모습이 좀 뭐랄까 생소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찌됐건 또 말 못할 국민들도 있으실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또 들어보니 부동산 실장님들이 또 이제 능력적으로 해서 돈을 벌어가는 그런 플랫폼이 다 구축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소장의 입장에서 같이 그걸 또 돕고 하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께서는 투자자의 길을 걸어 가시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투자도 기존에는 굵직굵직한 투자만 해서 지금 돈맥경화가 왔으니 이제는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해소시킨 다음에 리스크 없는 소액 갭 투자로 일단은 다시 기본기를 다져 나가 보자. 또 과거에는 주변에 있는 형님들이나 이렇게 멘토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어깨에 올라타서 했던 이제 투자였다면 그러다 보니 내가 기본기를 쌓는데 좀 더 악영향이 있지 않았겠냐. 스스로 이제 도움닫기를 해보자라는 지금 말씀을 이때까지 쭉 해주셨어요. 근데 전 이제 제가 옆에서 듣고 느끼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이제 드냐면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선투자 후 공부라고 말씀하셨었어요. 네, 일단 뛰어 뭐 이런 느낌으로 또 그 세대는 또 그게 맞았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옛날에 보면은 엄마 아빠가 공부해. 왜요? 일단 공부하고 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은 공부를 잘해야 돼. 왜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물어보면은 일단 뛰어, 그 말이. 아마 X세대? MZ세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MZ와 X세대 사이에 있는데 X세대는 일단 뛰어가 좀 맞는 또 시대가 아니었나. 그리고 우리 아버지 세대도 보면은 당시에도 워낙 경제 성장이 이렇게 높았던 시기다 보니까 그때도 이제 일단 하고 보자 막 이런 게 좀 지배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새는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공부를 먼저 한 다음에 투자를 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도 좀 한 1년, 2년 정도 쉬셨다고 하셨는데 그 쉬셨던 기간 동안에는 주로 뭘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뭐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기력하게 지낸 적도 많이 있었고, 네.
그렇다고 중계에 대해서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 중계도 거의 놔버렸고 이제 어떤 부동산 관련 정책 나올 때마다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었고 그냥 왜 그렇게까지 무기력해지셨을까요? 그러게요. 확실히 어떻게 보면 중간에 제가 그 번아웃 같은 게 오셨었나? 번아웃도 왔다고 봐야 되죠. 거기에는 이제 밖에서 일이나 이렇게 동맥경화 왔을 때 집에서 또 안 좋아지면 같이 이렇게 또 케어한다는 것도 힘들었었던 것 같고 어느 누구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좀 어렵네요. 좀 어렵긴 한데 지금 그러니까 그 2, 3년 동안 이제 쉬셨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동맥경화를 뚫으러 다니시고 있었던 기간이었을까요? 그 막 갑자기 온 건 아니었고요. 네. 실제 힘들었던 거는 작년부터 힘들었지만 이제 일차적으로 동맥경화가 2020년도 말고 21년도에 오긴 왔을 때는 크지는 않았어요. 네. 왜냐면 그때는 이제 토지도 어느 정도 사고 건축 막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시기라서 네. 사실상 건축 시작도 하고 이게 힘들어도 이게 기본 마인드가 돼 있으니까 뭐랄까 돈이 생기면 그 상황에 이제 예전에 이천에 있는 오피스텔 투자라든가 아니면 네. 그냥 뭐 경주에 있는 애들 거 아니면 대구 오피스텔 이런 투자를 분양권에 있는 투자를 사고 팔고는 했어요. 네. 그걸로 중개 수입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양권 시장은 되게 의외로 쉽잖아요. 네네네. 시기적으로 일찍 들어가서 내가 1,000만 원에 샀으면 2,500, 3,000에 팔고 나오면 되는 거고 네. 뭐 많이 사파살파를 안 했지만 그런 걸 나름대로 힘들었지만 세팅을 해놓고 힘들어질 때마다 화났던 것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항상 이 악순환이 뭐냐면 굳이 팔지 않아도 되는데 팔았어요. 이제 그걸 팔면 손해보진 않았죠. 팔면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들어오는 걸로 이 만원 이자를 다 감당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공사 문제라든가 잘못 터지면서 이제 이자가 대출을 아파트 사업자 대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자 감당하는 게 이제 웬만큼 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분양권 사놨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버티긴 했지만 마지막까지 이 풍매 22억짜리 매매하는 이유도 마지막에 땅을 안 샀으면 괜찮았어요, 사실. 근데 이거를 또 어려운 시기에 땅을 또 사면서 이 돈을 풀려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동맥경화가 더 심하게 온 거죠. 네. 지금 원래 9월 달에 팔렸으면 좋았을 텐데 네. 어제 잠깐 좋았네요. 계약했다가 깨지니까 기분은 안 좋지만 네. 그거는 그거대로 큰 물건에 대해서는 제가 움직일 거고 네. 지금 이렇게 임장 가는 거 그거도 계속 활동을 하면서 일단 제가 새로 잃어버린 인연이라고 내가 블로그에 처음 글을 썼는데 네. 그 잃어버린 인연은 지나간 거고 네. 현재 이후로 이제 제가 행동해야 될 것들 아니면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움직이면 반드시 뭐 무언가는 온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은 이 기존에 동맥경화 온다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냥 신산탄만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었어요. 지금 올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지금 10월 달까지 거의 10개월 동안 거의 뭐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힘들다만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변화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제 동영상 하나 보셨어요? 어제 유튜브로 올렸는데 봤는데 창피해서 못 보겠는데 쑥스럽고 정말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 목소리 떨리는 거 보셨죠? 아, 떨리던데.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요. 한편으로는 저에게도 굉장히 큰 자극이 됐고요. 저는 좀 겁이 났어요. 제가 저한테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이런 영상을 찍고 있구나. 참 더 겸손하게 해야겠다, 살아야겠다,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어찌됐건 팬이님께서 상담해 주신 분들은 잘 풀리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동맥경화가 왔죠. 지금 그렇게 큰 수준의 동맥경화는 아니지만은
제 나름대로는 돈맥경화가 뭐 와가지고 그 돌파하는 과정이 이런 정말 임장이었어요. 이렇게 다니면서 필피를 발견을 했고 필피를 통해서 자금 회전을 하게 됐고, 예, 그런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다들 기회가 없다, 뭐 이렇게 뭐랄까 시장이 좋지 않다 막 그러지만 시장은 항상 안 좋았고 기회는 항상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생각, 좋은 마인드, 그리고 투자 공부, 그리고 커뮤니티, 돈 선생님, 돈 친구들을 이렇게 잘 관리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는 좀 거의 뭐 교회에서 믿음 강조하는 것처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요즘에 잘 된다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되실 거고요. 그 큰 변화가 있으셨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직 뭐 100% 일어나지 못했지만 이렇게 발을 다시 한 걸음을 일단 했잖아요, 제가. 네. 그러면서 아직 뭐 이런 여러 일 처리, 지금 사무실 옮기는 거랑 또 공사해뒀던 그 말썽 피운 곳은 항상 말썽이 또 일어나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해결한다고 아직 신경 쓸 일 많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하고 네. 그 시간을 어떻게든 내서 이렇게 임장을 좀 자주 가보려고 하거든요. 네. 시간이야 뭐 교육 시간 빼고 계약하는 시간 빼고 나름대로 스케줄 조정해서 네. 많이 다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도 나누면 저도 복귀도 되고 내가 더 어떻게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도 조금 정리가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오늘은 제가 가서 살지 안 살지는 잘 몰라요. 아직 아니 입사에 그냥 같이 대해서는 가시면 되는 거죠 뭐. 잘 분석도 안 됐고 잘 모르고 저희가 조금 느릿해서 이제 남들보다 느릿하지만 그래도 행동력만큼은 저도 되게 바로바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요. 단지 이제 좀 무리하게는 하지 말자도 지금 뭐 그런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되게 중요하니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일단은 아까 얘기하셨던 저도 500 이하 더 이상 뭐 욕심내지 말고 정말 완전 A급 자리에서 금매 아니면은 돈 최대한 안 들이는 걸로 해서 자산 늘려가는 게 1차 목표로 지금 세웠습니다. 네. 아,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경이롭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참 겸손하시다라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도대체 없습니다. 돈을 얼마나 벌어야지 부자를 떠나서 네. 이게 처음 스타트가 중요한 것 같고 오늘 아까 독서 그때 카톡에 올려주셨던 거 독서법이랑 네. 이제 오늘 톡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내가 알고 있는 고향 친구들이나 동생들 그리고 네. 우리 처제나 가족들한테 올리면서 우선은 역행자 책이랑 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랑 부의 추월 차서 이 세 개를 먼저 읽어라. 네. 그리고 일단 삶에 바로 적용시키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렇게 투자하면서 그 책 읽었던 거를 지금 바로 적용시키려고 더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때 뭐 레버리지 책은 안 읽어봤지만 이것 또한 레버리지 하나의 방법이니까 네.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를 활용하는 거랑 대표님이 교육해 주셨던 것 중에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선뜻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다시 알게 됐고 이런 웬만한 강의는 이게 또 제가 예전처럼 뭐 서울로 다니기는 좀 나름대로 할 수도 있는데 네. 예전에 강의 신청해놓고 못 갈 정도로 몸이 안 움직였어요 사실. 비싼 강의료 지불하면서까지도 안 간 강의도 있었고 네. 네, 그런데 지금 가까운 데서 더군다나 지금 이제 평택에 있는 또 웨스타워에 있는 지산 9층이시죠? 네. 거기에 교육할 수 있는 장소랑 스타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오클님도 그거 만드시는데 고생을 하셨겠지만 그 나름대로 저도 진짜 돌파구를 찾기 위한 그래도 저는 네. 이제 그런 하나하나 볼 때마다 열정 또한 저도 느껴지기 때문에 우연치 않게 그 톡방에 들어가서 오클님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리고 많이 뛰어다니시는구나 네.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예전에 블로그 한참 활동할 때 유튜브를 19년도에 하셨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운 점도 있고 그러면 뭔가 유튜브를 하려면 더 전문가적인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게 있었고 네. 그러려면 전문가 관련된 거를 공부를 했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하지도 않고 그냥 유튜브
하면 왠지 좀 겁이 나고, 이게 사실 전문가 하려면 저번에 역행자에서 그 관련된 책 20권을 읽으라는 걸 봤어요. 네. 근데 저는 이 부동산 관련 책을 읽어보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주변에 이렇게 잘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설명을 잘 못하겠는 거야. 그렇군요. 그러려면은 이렇게 제가 이제 독서를 한 3개월 동안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제 스스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시면서 영상을 찍어도 좋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저기 책을 한 권만 읽어도요, 네. 진짜 그러니까 어떤 삶을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고, 제 감정이 그러니까 감정이 되게 차분해지기도 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에 진짜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네. 페니님 얘기를 잠깐 드려보면은, 네. 제가 이제 페니님하고 같이 수업을 하다 5기까지 같이 이제 진행을 해봤잖아요. 네. 페니님 수업은 그 심리 상담이에요, 사실은. 제가 느낀 거는. 그러니까 투자자가 가져야 될 마인드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어떤 원칙과 원리와 원칙이 분명하고, 그 사람이 꾸준히 그 일을 이제 한다면 돈을 못 벌 수가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도 항상 보면은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담지를 않으세요. 누가 봐도 여기 좀 오래될 것 같아, 공실이 날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같은 서정리역 로데오 상가를 가서 우리가 볼 때도 여기 이렇게 변할 것 같다, 이렇게 좋아질 것 같다 하면서 그 말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잘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최근에 우리가 행복한 부자님이 이제 상가 관련된 고민 영상을 올리셨지만은, 이분은 본인이 이자를 2년치를 가지고 다 준비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걱정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안 풀려. 그 어떤 선택도 되게 무겁고, 몸이 무겁잖아요, 마음이 무거우면은. 근데 옆에서 페니님께서 이렇게 좋게 한마디씩 해주실 때마다 이게 아이가 조금씩 도움닫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발짝씩 떼시더라고요. 그리고 참 그러면서 스스로가 멘탈을 강하게 잡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정보도 많이 접하게 되고,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가지고 부동산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는지, 또 그거를 또 본인이 가르쳐 주는 것도 좋지만은 꼭 책을 통해서 검증을 해주시잖아요. 참 그런 게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그 먹는 걸로 비유를 해보면은, 좋은 음식을 먹고 이렇게 소화를 또 하면은 몸이 건강해질 뿐더러, 이게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는 거는 먹는 거고, 그걸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소화해서 싸는 거죠. 이게 읽기만 하면은 변비가 걸리면 또 어떡해요. 이게 쓰기가 또 그만큼 중요하다. 왜냐면 그 쓰면서 내 몸에 다 각인이 되고 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체질이 변화된다는 거를 그렇게 하면서 읽기와 쓰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번 페니님 수업을 들으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점점 들으면서 심리 상담가 같다. 이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은, 이분이 어떤 투자에 대해서 뭐 토지라든지 아까 상가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경험해 보시진 않으셨지만은 원리와 원칙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응용수작 풀듯이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좋은 기회가 되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페니님 수업 들으면서 이제 돈맥경을 풀었다니까요. 하나 예시를 들면, 지지의 아파트를 팔았어요. 네. 지지 아파트를 하나 팔면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때도 지지 아파트를 팔 수밖에 없었던 거는 말 그대로 돈맥경하죠. 이자를 감당을 해야 되고, 이 지금 점점 카드값 낼 돈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최고점에 팔긴 했습니다. 최고점에 잘 팔았어요. 지금은 제가 팔았다는 걸 반토막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밍상 봤을 땐 정말 잘 팔았어요. 잘 팔았고, 그때 그걸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준하는, 지제는 어떻게 보면 초역세권에다가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손가락에 꼽는 투자처지 않습니까? 이게 무조건 8억 10억 올라가는 그 자리인데, 아, 내가 언제 또 이런 귀한 투자를 또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페니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아이파크, 그러니까 페니님은 본인이 했던 경험을 알려줬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평택에 대입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아이파크가 있었고, 아이파크를 거의 뭐 1000만원 마이너스 피, 뭐 800만원 이런 거를 했던 거죠.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게, 페니님이 하나 담으시더라고요. 페니님이 담으시는 걸 보면서 저분이 담을 정도면 이건 정말 좋은 거다 해서 아도를 친 거예요. 영향도 있죠. 예, 그래서 8개를 샀었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아파트 투자를, 그러니까 아파트가 제 분양을 준공이 나게 되면서 대출이 안 나온다는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청약에는 무주택으로 들어가는데 대출에는 주택으로 잡히는 거예요. 아이파크 산 게. 그래서 서둘러서 그 친구한테 다 넘기고, 제가 또 그에 걸맞는 투자를 또 해야 되는데, 그 어딘가 싶어서 봤더니 거기 서정역 앞에 있는 도생들이 저한테는 또 하나의 기회였던 거죠. 이번에는 10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당 1000만원 2000만원씩 했으니까 최소한 1억은 제가 확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제가 1억이란 돈이 그 돈 몇 개가 왔었는데, 그거를 통해서 제가 지금 자금을 회전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익산도 필피로 했어요. 필피로 해서 한 200만원 정도는 남아요. 좀 이제 느끼는 게, 평택은 절대로 필피를 안 해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서울은 중개사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필피까지는 아니지만 무갭 정도는 해주는 느낌. 근데 익산, 지금 익산은요 필피를 해줘요. 그만큼 매도자가, 패닉 매도가 많아. 이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매수자가 별로 없다 보니까 매수 우위네요. 그렇죠, 매수 우위에 지금 현재는 그래요. 한때 투자자가 막 몰렸다가 지금은 좀 많이 빠지는 느낌? 네. 그리고 시장이 점점 안 좋아, 심리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약간 지금은 약간 매수 우위가 되지 않았나. 지금도 기회인 것 같다 싶어서. 근데 너무 익산 한 군데만 다 담기는 좀 그래가지고요. 이제 청주도 가보려고 하는데, 청주는 A급 입지에 좋은 아파트가 한 갭으로 한 1000만원 정도는, 500에서 1000만원 정도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봐야 아는데, 청주도 좋고 익산도 좋고. 이소원님 맞죠? 네, 닉네임 이소원님입니다. 이소원님 오늘 정금치러 가는 용등동의 아파트 얘기하시면서 잠깐 이제 네이버로 아침에 2021년도 9월에 투자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블로그 같은데. 그 당시에도 갭을 2,800만 원 주고 산 거야. 아, 그래요? 1억 5천 얼마에, 전세가 1억 2천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뭔가 좀 비교가 되는 거가,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뭐 풀피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전세가도 많이 올라와졌고 전세 수요가 없는 게 신기했어요. 일단 왜 그런지는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매매는 뭐 11개, 20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전세가 다 0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가 귀해요. 그 매매가가 싸가지고 다 거의 실거주를 하고 있나? 아니 뭐 직장인들도 전세를 얻는 사람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전세가 물건이 아예 없어요. 그때 물건과 비교하다 보니까 그래프를 살짝 보니까 약간 내려가는 추세더라고, 매매가가. 맞아요. 지금 그래서 내려가고 있어요. 조금 더 아까 우리 이소원님이랑 얘기 나눴을 때는 조금 더 기다려보면 더 좋은 물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잠깐 나눴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물건이야 지금 집 보러 가는 것도 지금 예약을 해놓은 거잖아요. 집도 같이 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물건 있을 때 항상 부동산한테는 물건 있으면 바로 한 번 봤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보지 않아도 바로 계좌 쓸 수 있는 준비도 해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눈에 담는 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익산에 대해서도 제가 공부를 좀 깊이는 못했지만은, 저는 이제 간단하게 제 머릿속에 잔상만 말씀을 드리면, 역사적으로 익산이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군산, 익산 이쪽이 이제 군산항이 또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익산은 교통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익산에 전북 이제 코레일 그 본부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익산역은 SRT, KTX 다 다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많은 차량, 많은 기차가 이제 다니고 있고, 이제 뭐 익산에 또 더 그 철도를 더 증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상도 쪽으로 바로 가는 거랑. 아무튼 전라북도에서 가장 교통의 요지가 익산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건 익산이 이제 지방이 소멸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관점들로 우리가 익산을 바라볼 때, 소멸되더라도 이제 정부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세종시가 그렇게까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뭐 한전, 뭐 나주는 한전이고 진주는 LH고 이런 혁신도시들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정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 공적 자금을 수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인구가 이제 축소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이 점점 소멸될 것이라는 말을 하지만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테마를 잡아서 그 지방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컨셉을 분명히 더 선택과 집중을 할 거라고 봐요. 제가 여수에서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여수가 인구 50만 정도 되는 중소도시였는데 여수에서 엑스포를 유치했잖아요. 순천에 순천 정원박람회를 또 유치를 해가지고 당시에 그 도로 확충공사부터 해가지고 이쪽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뭐 그 빚을 다 여수 시민들이 다 가지고 갚아야 된다 막 그랬는데, 여수 엑스포 망했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여수는 한국의 베네치아가 됐어요. 연간 그 관광객이 아마 탑 3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도 만들 정도로 여수가 어마어마하게 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덕에 여수의 관광산업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방에 분명한 그 정치권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막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 또 보면은 자가 보유율이 서울 경기하고 지방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방이 더 많대요. 예. 서울 경기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 한 50% 조금 넘어간다면 지방은 거의 70%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값을 지금은 우리가 내리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지방의 집값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저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그 장점과 단점을 이제 비교해 볼 때 그냥 저는 그냥 투자하는 거에 마음을 이제 쏟았습니다. 지방에 또 한 채씩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 1억에 샀는데 5천만 원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말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올랐으면 안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익산에 또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이 있는데 B라는 지역이 완전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이쪽이 죽어버린다 그러면은 뭐 그건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지금 익산역 앞을 가보면은 완전 진짜 연 상가가 없어요. 점포가 다 망했어요. 익산역 앞이. 그래서 뭐 도시재생 한다고 몇 번을 공적 자금을 투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근데 지금 재개발 들어가더라고요. 재개발이 들어가면 저는 거긴 성공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롱텀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가는 또 익산의 그 지역은 뭐 홈플러스니, 그러니까 신도시예요. 거기가 익산이 홈플러스니 뭐 그런 롯데마트니 이런 대형 굵직굵직한 마트들이 군데군데 다 있고 초등학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계획된 도시고 또 도로도 굉장히 널찍하게 잘 돼 있고, 또 정부에서 어떤 일자리 산업을 또 유치를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철도 시설이 잘 이제 구비가 되어 있고 저력이 있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지역이 풍요한 도시였고 입지가 좋게 평가된 도시였다. 그러니까 전북 하면은 전주, 군산, 익산 이렇게 3박자로 보는데 아유 안 죽는다. 그 생각이 좀 그냥 제 잔상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말이고
그래서 익산에 좀 더 많이 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비교해 보셨다시피 지금 내려가는 추세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전세는 안 떨어질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1억 1천에 만약에 저희가 매매를 하면 KB 그 전세는 1억 2천까지인가 굉장히 전세가 귀한 동네예요. 그래서 괜찮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가는 거고요. 청주 얘기는 잠시 쉬었다가 또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써 1시간이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